안녕하십니까? 동일공업고등학교 자동차과 1학년 학생 여러분. 4월 2주차 1학년 성공적인 직업생활 2차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72페이지를 펼쳐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대단원 2 기업과 산업활동, 중단원 2 제조업과 제품 생산활동 온라인 강의를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로는 제조업의 의미와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제품의 생산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 제품의 생산 체제를 설명할 수 있다. 입니다. 자, 교과서 73페이지를 펼쳐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의 이해 시작하기에 앞서서 73페이지 오른편 용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은 인간 생활 및 경제 생산에 이용되는 원료로서의 광물, 산림, 수산물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써 인간 생활 및 경제 생산에 이용되는 노동력이나 기술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재화는 인간 생활에 효용을 주는 유형의 상품으로 재화의 종류에는 자유재, 경제재가 있습니다. 자유재는 공급이 거의 무한되어서 매매 또는 점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하고, 경제재는 공급이 수요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점유나 매매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C.G. 클라크는 영국의 경제학자로 1940년에 발표한 경제신보의 여러 조건에서 산업을 1차, 2차, 3차 산업으로 나누고 1인당의 실질 소득 수준은 1차 산업이 가장 낮고 3차 산업이 가장 높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산업 간의 생산성의 차이가 1차, 2차, 3차 산업으로 노동력을 이동시키는 촉진 요인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제조업에 대해서 이어서 개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73페이지의 제조의 의미는 제조는 인간에게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자원이나 원료의 임의적인 가공을 하여 제품을 만들거나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로는 인간에게 필요한 재화를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치를 생산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제조의 목적은 좋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제조업의 의미로는 영국의 경제학자 클라크가 제시한 산업 분류에서 제조업은 제1차 산업에서 생산된 원재료를 인력이나 기계 등의 힘을 이용하여 가공함으로써 제2차적 생산을 수행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제조업은 제2차 산업에 속하며 여기에는 광업, 건설업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라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경공업은 초기의 경공업은 생산 과정에서 단순한 생산 수단을 이용하고 수공 재능이나 섬세한 주의력을 위주로 하는 산업을 의미했지만, 요즘의 경공업은 제품의 중량이 부피에 비해 비교적 작고 자본이 적게 드는 소비재 제품을 생산하는 공업을 의미합니다. 경공업의 종류에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의 중분류 중 식료품, 음료, 담배, 섬유제품, 의복 및 목피, 가죽 및 신발, 목재 및 나무제품, 민세 및 기록매체, 고무 및 플라스틱, 가구, 기타 제조업 등이 해당됩니다. 자, 교과서 74페이지를 펼쳐보겠습니다. 경공업의 종류의 예로서 74페이지 맨 위 그림 4개가 경공업 중 종류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지금 과자를 만들고 있는 그림이죠. 지금 두 번째 그림은 직물을 짜고 있는 그림이고, 세 번째 그림은 가구를 만드는 그림이고, 마지막 그림은 신발을 만드는 그림입니다. 이 4가지 업종이 경공업의 종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4페이지 왼편 용어에 보면 소비재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직접 소비하는 재화를 말하며 자동차, 텔레비전, 냉장고가 소비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조공정은 대규모 분업에 의한
제품 생산을 하는 과정이나 정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공업은 시설 투자비가 중화공업보다 적게 들고 노동 집약적 산업으로 적은 자본과 낮은 기술력으로도 생산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설과 자본이 부족하고 산업 발전이 늦은 저개발 국가에서 발달합니다. 중화공업은 중공업과 화학공업을 총칭하는 것으로 중공업은 기계, 금속, 자동차, 철도, 차량, 선박 등과 같이 부피에 비하여 비교적 무게가 무거운 제품을 제조하는 공업 분야를 말합니다. 이에 반해 화학공업은 석유화학, 화학비료, 화학섬유 등과 같이 제조 공정 중 주요 부분의 화학적 변화가 이용되는 공업 분야를 말합니다. 중화학공업의 종류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중 펄프 및 종이, 석유, 정제, 화학제품, 의약품, 비금속 광물, 1차 금속, 금속가공,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악, 의료정밀, 전기장비, 기계장비, 자동차, 기타 운송장비 등이 해당됩니다. 중간에 중화학공업의 종류에 이어서 4가지 그림이 있는데 이 4가지 그림이 여러분들이 중화학공업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지금 전자부품을 만들어내는 그림이고, 두 번째 그림은 지금 석유 정제하는 그림이고, 세 번째 그림은 아마 이제 정밀 장비 그리는 그림일 테고, 네 번째 그림은 자동차 생산하는 그림입니다. 이러한 중화학공업은 경공업에 비해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며 고도의 기술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할수록 인력 수요가 많은 중화공업 중심으로 발전합니다. 우리나라도 노동집약적 공공업, 자본집약적 중화공업, 기술집약적 중화공업 순으로 발전합니다. 자, 교과서 75페이지 수행활동사 제조업의 종류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조사하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의 종류로는 75페이지 윗 오른쪽에 경공업은 석유공업, 인쇄공업, 식품공업, 실방공업 등이 있고, 중화학공업은 기계, 금속공업, 철강공업, 조선공업, 자동차공업, 석유화학공업, 전자공업, 전기공업, 건설업공업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드먼으로는 이런 학생들 4명이 있고,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등교 수업 때 반 친구들끼리 4명에서 한 개조로 만들어서 수행활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한 제조업의 정의는 석유화학공업을 예를 들면 석유나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여 원료, 윤활유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산업을 말합니다. 석유화학 제품은 합성석유, 합성수지, 합성고무, 합성세제, 종이, 비누, 의약품 등을 말합니다. 세 번째, 선택한 제조업의 특징은 섬유, 타이어, 자동차, 전자, 정밀화학, 신발 등의 기초 원료를 공급하는 소재 산업으로 관련 산업의 파급 효과가 큽니다. 두 번째, 각종 산업에 필요한 기초 소재를 공급하여 국민경제 발전과 산업의 발달에 기여하는 중요 핵심 국가기관 산업입니다. 세 번째, 자본 및 기술 집약적 인장치 산업입니다. 대규모 장치를 설치해야 하므로 자본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네 번째, 원료의 소급과 균형 유지를 위해 계열화, 단지화를 이루어야 하는 산업입니다. 자, 76페이지 제품의 생산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앞서서 76페이지 왼편 용어 정리를 선생님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의 4요소는 첫 번째 토지, 두 번째 노동, 세 번째 자본, 네 번째 경영, 이 4가지 생산 4요소는 여러분들이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토지는 토지 그 자체 외에 강석, 석유, 산림 등 일체의 자원을 포함하고, 두 번째 노동은 생산을 위한 인간의 모든 정신적, 육체적 노력을 말합니다. 세 번째 자본으로서 생산에 필요한 모든 물건을 사는데 드는 돈을 말하며, 마지막으로 경영은 생산 요소들을 효율적으로 결합하고 조직하여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가의 경영 능력을 말합니다.
물리화학적 변화는 일련의 에너지를 활용하여 물리적 형태나 기능뿐만 아니라 화학적 성질의 변형에 의해 가치가 증대되는 것을 말합니다. 물리적 형태나 기능은 가공, 조립 과정을 통해, 화학적 성질의 변화는 제조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경제재는 돈이나 노력을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고 인간 생활에 효용을 주는 유형의 상품이 있습니다. 가공으로는 원료나 다른 제품에 세공하여 새 제품을 만드는 일을 말하며, 조립으로는 여러 종류의 부품, 구성재를 모아 조립하여 보다 큰 구성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어서 제품의 생산 방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및 생산활동의 의미로는 생산은 인력, 재료, 기계, 자금 등과 같은 생산 요소 결합을 통해 무형, 유형의 경제재료로 변환시킴으로써 가치를 부과시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때 생산에 투입되는 요소를 생산요소라고 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생산 요소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 과정을 통해 제품으로 변환하여 가는 과정을 생산활동이라고 합니다. 생산활동, 투입, 변환과정, 산출이 있는데, 투입은 생산요소로 인력, 재료, 기계, 자금이 있고, 변환과정으로는 가치 창출 과정, 물리, 화학적 변환, 가공, 조립, 제조가 있고, 경제재는 제품이 있습니다. 제품 생산 과정으로는 제품의 생산 방식은 산업 분야별로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요를 예측하고 제품에 대한 개발 및 생산 계획을 수립하여 생산 요소 확보 및 가공, 조립, 제조의 과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합니다. 제품 생산 과정은 제품 개발, 생산 요소 확보, 부품 가공, 부품 조립, 제품 완성 검사, 제품 출하가 있는데, 제품 개발에는 시장 요구 및 수요 예측, 제품 아이디어 창출, 도면 설계 및 제작이 있고, 생산 요소 확보로는 필요한 원자재 구입과 검사, 필요한 기계 구입과 검사, 인력 배치 및 자본 조달이 있고, 부품 가공에는 가공 기술을 활용한 가공, 공정 검사가 있으며, 부품 조립으로는 공정별 작업 순서에 맞게 조립, 조립 공정별 기능 및 성능 검사가 있습니다. 제품 완성 검사에는 완성품 완성 검사, 완성품 품질 검사가 있고, 제품 출하는 제품 포장, 출하 검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품 생산 과정 순서를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77페이지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의 제품 개발에 대해서 설명하기 앞서서 오른편 제품 개발 과정 77페이지 설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개발 과정의 순서로는 첫 번째 아이디어 창출 및 심사가 있고, 두 번째 콘셉트 개발 및 테스트가 있고, 세 번째 마케팅 전략 수집이 있고, 네 번째 사업 분석이 있고, 다섯 번째 제품 개발이 있고, 여섯 번째 시장 테스트가 있고, 마지막으로 상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품 개발 과정 순서를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품 개발을 설명하겠습니다. 제품 개발은 상품이나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제품 개발과 제품의 업그레이드 등을 말합니다. 이는 시장 수요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하고 개발자의 새로운 발명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품 개발은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심사한 뒤 콘센트 개발 및 콘센트 테스트, 마케팅 전략 수립, 사업 분석, 제품 개발, 시장 테스트, 상품화의 순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생산 요소 확보는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최적의 생산 요소를 사용해야만 처음 계획된 제품이 제조될 수 있습니다. 부품 가공으로는 부품 가공은 원자재가 제조 과정 속에서 형상이나 특성이 변화되는 과정으로 다음 두 가지 과정을 꼭 실시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가공 기술을 활용한 가공으로, 가공 기술을 활용한 가공에는 크게 외형 성형, 성질 향상, 표면 공정 등이 있습니다. 외형 성형으로는 원자재의 형태와 크기, 성질 등을 원하는 제품의 형상으로 바꾸는 것으로 초기 재료의 상태에 따라 주조 공정.
분말 야금 공정, 소선 가공과 절삭 가공의 공정 등으로 분류됩니다. 주조 공정으로는 주물을 만들기 위하여 실시되는 작업으로 주물의 설계, 주조 방안의 작성, 모형의 작성, 용해 및 주입, 제품으로의 끝 손질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분말 야금 공정으로는 분말 재료를 고압으로 가압하여 성형하여 소결 과정을 통해서 원하는 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소선 가공으로는 재료에 외력을 가하여 영구분형을 주어 원하는 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압연, 압출, 단조, 전단, 인발, 프레스 가공, 디프 드로잉 등의 가공 기술들이 있습니다. 절삭 가공으로는 절삭 공구를 이용하여 원하는 형태로 깎아내어 원하는 형상의 금속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77페이지 아래 성질 향상으로는 열 처리와 같이 재료의 형상을 변화시키지 않고 기계적 물리적 특성을 향상시켜 재료의 품질을 높이는 공정을 말합니다. 자, 이어서 78페이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왼편 용어를 먼저 보면 부식은 금속이 외부로부터의 화학적 작용에 의해 소모되어 가는 현상으로 습식과 건식으로 크게 구분됩니다. 습식은 액체상과 접촉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고 건식은 기체상으로만 비교적 고온일 경우에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내열성은 열을 받아도 흐트러짐 없이 안정되는 성질을 뜻하는 말이고 내마모성은 미끄럼이나 회전에 의한 마찰에 의하여 마모되는 성질을 말합니다. 이어서 78페이지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표면 공정은 재료의 부식 방지와 색채 및 광택, 내열성, 마모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재료의 표면에 청정과 코팅, 적층 등을 하는 공정을 말합니다. 공정검사는 앞의 제조 공정이 끝나서 다음 제조 공정으로 이동할 때 실시되는 검사로 중간검사라고도 하며 다음 공정으로 물량품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검사입니다. 공정검사에는 재료 부품, 외주품의 인수검사, 공정관검사, 완성시 검사 등이 있습니다. 부품 조립으로는 2개 이상의 부품을 하나로 결합하여 새로운 부품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제품의 특성에 따라 부품 조립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품 완성 검사로는 제품이나 물품의 완성된 상태를 확인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이며 완성품 완성 검사, 완성품 품질 검사 등이 있습니다. 이때 실시되는 검사 내용은 제품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안정성과 품질, 규격, 적합 여부 등을 판단합니다. 또한 검사 형태도 부분 검사부터 전량을 검사하는 방법까지 제품별로 다릅니다. 다음으로 제품 출하는 완성 제품을 소비자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제품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품 포장이 필요하며 이상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출하 검사가 필요합니다. 출하 검사에는 전수검사, 표본검사, 체크검사 등이 있습니다. 전수검사로는 모든 제품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표본검사로는 제품 중 몇 개의 표본을 선정하여 검사하는 방법으로 표본에 포함된 불량품 수가 일정 수준 이내에 들면 모두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체크검사로는 전 공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하여 집중 검사하는 방법으로 출하 제품 포장 과정, 배송 차량 배차, 차량 적재, 송장 관리 등을 검사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79페이지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에 제품 생산 방식은 시장 수요, 생산 변환 과정, 산출물의 특성에 따라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장 수요의 특성에 따른 유형으로 크게 주문 생산과 계획 생산이 있는데 주문 생산은 납품 생산과 맞춤복 등이 있으며 계획 생산은 시장 생산, 기성복 등이 있습니다. 주문 생산으로서는 주문이 들어오면 생산이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주문에 의해 제품의 사양, 생산량, 납기 등 대부분의 특성이 결정됩니다. 제품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으며 재고의 위험 부담이 적습니다. 다음 계획 생산으로는 미래의 수요를 생각하여 생산 계획을 수립한 후 미리 제품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수요 예측이 잘못되었을 때 재고의 위험 부담이 큽니다.
품종과 생산량의 차이로는 품종이 많고 적음의 차이, 생산량이 많고 적음의 차이에 따라 다품종 소량 시스템, 소품종 대량 시스템, 표준품 대량 시스템 등으로 구분됩니다. 품종과 생산량의 차이로는 품종 생산량의 차이로 인해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바와 같이 소품종 대량 시스템과 다품종 도량 시스템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산 변환 과정의 특성에 따른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흐름은 원재료나 부품이 투입되어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이 연속되는가에 따라 프로젝트 생산, 단속 생산, 연속 생산 등으로 구분됩니다. 프로젝트 생산으로는 선박, 고속도로, 항공기와 같은 대규모의 단일 제품 중심의 공정에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생산 설비가 이동하면서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반복성이 없는 일회용 생산을 말합니다. 생산시설 규모가 크고 생산기간이 장기간이며 많은 생산 비용이 투입됩니다. 단속 생산은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이 연속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끊어졌다가 다시 진행되는 생산 방식입니다. 맞춤형 생산 혹은 소규모 가구 제작업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연속 생산으로는 표준화된 제품을 투입에서부터 흘러가는 순서대로 생산 라인에 따라 끊어지지 않고 연속적으로 생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생산 라인의 시작에서 다른 쪽 끝까지 연속적으로 흘러가면서 제품이 완성됩니다. 생산 흐름에 따른 유형 우측에 보면 프로젝트 생산인 경우에는 반복성은 1회고 생산기간은 길며 연속성이 1회입니다. 단속 생산은 반복성이 적고 생산기간이 짧고 연속성은 단속이 있으며 연속 생산으로는 반복성이 많고 생산이 길며 연속성이 연속됩니다. 자, 교과서 80페이지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활동 후에 제품의 역사가 긴 제품을 찾아보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등교 수업할 때 모든 한 개 조당 4명을 짜서 각 조의 4명이 이렇게 제품명 4개를 정합니다. 보통 과자를 정하는 게 쉽겠습니다. 선택한 제품에 대한 소개 이런 식으로 제품명과 소개를 쓰고 선택한 제품이 오랫동안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이유를 이렇게 3가지 정도를 적습니다. 자, 다음으로 교과서 81페이지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81페이지에 수행활동 6으로 다양한 품질 인증 마크 찾아보기. 품질 인증 마크는 정부나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 제품 품질을 일정한 기준으로 검사하여 그 우수성을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품질 인증 마크를 조사한 후 발표해 봅시다. 자, 첫 번째 품질 인증 마크는 한국산업규격 KS 코리안 인더스트리얼 스탠다드로서 국내 산업 전 분야의 제품 및 시험, 제작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국가표준으로서 구성에 있어 전 내용이 16개 부분 2만여 점 15만여 쪽에 이르는 방대한 양입니다. 내용은 생산 현장, 건설 현장 및 시험, 연구 분야 등 산업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활용됩니다. 두 번째, 품질 인증 마크 Q마크로서 Q마크는 제조업체가 부착을 원할 경우 해당 분야 민간 시험소에 신청해서 얻는 임의 표시 사항입니다. 6개 민간 시험 검사소가 공동으로 품질 기준을 마련 합격한 제품에 한해 Q마크를 부여합니다. 세 번째 품질 인증 마크 KC는 국가통합 인증 마크로서 각 국처별 인증기관이 다른 번거로움을 없애고 국제 신뢰도 증진을 위해 이전까지 사용되던 안전, 보건, 환경, 품질 등의 법정 강제 인증 제도를 단일화한 국가통합 인증 마크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82페이지 이어서 제품의 생산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생산 체제의 의미를 알기에 앞서서 82페이지 왼쪽 용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입은 생산 요소를 의미하며 생산을 위해 환경에서 변화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모든 자원을 말합니다.
변환 시스템은 투입된 요소를 가공, 조립, 제조 등 변환 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를 추가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모니터링과 통제 시스템은 산출물 측정 장치가 산출물의 결과를 측정함으로써 자재 흐름, 생산량 증감 등의 통제 과정이 시작됩니다. 제품 생산 체제의 의미로는 제품의 생산 체제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생산 요소를 투입하여 제품으로 변환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일련의 구성 요소의 집합을 말합니다. 생산 체제는 투입, 변환 시스템, 산출, 환경, 모니터링과 통제 시스템의 5가지 구성 요소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제품의 생산 체제의 중간 도표를 보면 환경, 투입, 변환 시스템, 산출, 모니터링과 통제 시스템 5가지 요인이 상호작용하며 제품의 생산 체제가 이루어지는 점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의 요소는 경제, 상품, 가격, 소비자, 시장 등이 있고 투입은 재료, 설비, 노동력, 기술이 있으며 변환 시스템은 가공, 조립, 제조가 있으며 산출은 제품이고 모니터링과 통제 시스템은 자재, 흐름, 생산량 등이 있겠습니다. 제품 생산 체제의 유형은 제품을 생산하는 체제의 유형에는 개별 생산 체제, 연속 생산 체제, 로트 생산 체제 등이 있습니다. 개별 생산 체제로는 개별 생산 체제는 고객의 주문을 받아 단속적으로 생산하는 다품종 소량 체제입니다. 주문에 따라 제품의 사양, 생산량, 납기 등 대부분의 특성이 결정되어 개별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개별 생산 체제라고 불립니다. 개별 생산 체제는 소규모의 생산 설비를 갖춘 업체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시장의 다양한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과 납기를 지킬 수 있는 일정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83페이지를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생산 체제는 제품을 장시간 같은 설비로 연속적으로 생산하는 형태로 생산되는 제품이나 기계 설비의 특성에 따라 조립 라인 생산과 연속 흐름 생산으로 구분됩니다. 조립 라인 생산은 기계와 사람이 결합된 공정이며 제품이 표준화되고 공정이 자동화되어 있는 자동차, 전자제품 생산에서 많이 사용되는 체제입니다. 작업 숙련이 편리하고 제품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연속 흐름 생산은 주로 원료를 투입하여 화학적인 변환을 통하여 생산되는 정유산업, 제지산업, 시멘트나 유리산업 등에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일련의 기계 및 장치에 연결되어 원료의 공급 및 제품의 산출이 연속적으로 실시되는 체제를 말합니다. 로트 생산 체제는 앞서서 오른쪽 용어를 살펴보면 로트는 1회에 생산하는 생산량의 크기를 말하는 것으로 배치라고도 합니다. 경제적 로트 크기는 로트의 크기는 단위당 생산 원가가 최저가가 되는 점에서 결정되는데 이를 경제적 로트 크기라고도 합니다. 로트 생산 체제를 이어서 설명하면 동일한 제품을 일정량 생산하는 형태로 개별 생산과 연속 생산의 중간 방식을 말합니다. 생산되는 로트의 크기가 작으면 품종수가 많아져 개별 생산 체제에 가깝고 로트의 크기가 커지면 품종수가 작아져 연속 생산 체제에 가깝습니다. 로트 생산은 일괄 물품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이용하며 매월 비슷한 양을 생산하지만 작업 여건이 매일 연속적으로 생산할 수 없을 경우에 사용됩니다. 제품의 생산 체제 비교를 보면 개별 생산 체제와 로트 생산 체제, 연속 생산 체제 3가지 생산 체제가 있는데 각 생산 체제를 살펴보면 공정 수명 주기를 보면 개별 생산 체제는 개별 생산, 로트 생산 체제는 로트 생산, 연속 생산 체제는 조립 라인 생산과 연속 흐름 생산이 있으며 생산 흐름은 개별 생산 체제는 프로젝트 생산, 로트 생산 체제는 단속 생산, 연속 생산 체제의 연속 흐름 생산은 용속 생산이 되겠습니다. 수요 형태로는 개별 생산 체제는 주문 생산, 연속 생산 체제는 예측 생산이 되겠습니다. 개별 생산 체제의 업종으로는 기계 설비 제조업, 맞춤법 생산, 조선업이 있으며 로트 생산 체제의 업종에는 구두 제조업, 가구 제조업, 부품 제조업이 있으며 연속 생산 체제의 업종은 조립산업, 기성복 제조업이 있고 제지산업과 정유산업이 있겠습니다.
제품 수명 주기는 개별 생산 체제는 다품종 소량이고 연속 생산 체제의 조립 라인 생산은 소품종 대량, 연속 흐름 생산은 표준품 대량이 되겠습니다. 제품 품종으로는 개별 생산 체제는 다양한 품목, 연속 생산 체제는 단일 품목이며 1회 생산량은 개별 생산 체제는 크지 않고 연속 생산 체제는 아주 큽니다. 생산 설비는 개별 생산 체제는 다목적 보명, 로트 생산 체제는 다목적 보명, 연속 생산 체제는 특수 전문형, 특수 전문형이 있으며 제품 재고로는 적고 많고 A 개별 생산 체제가 연속 생산 체제는 제품 재고가 각각 적고 많음의 차이고 관리상의 특성은 개별 생산 체제는 납기를 위한 일정 관리 중요고 로트 생산 체제는 어느 정도 일정 관리를 필요하고 연속 생산 체제는 유연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84페이지 수행활동 7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생산 공정을 조사하기인데 모듬을 구성하여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을 선택한 후 선택한 제품의 생산 공정을 알아보고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 보는 시간입니다. 모듬원은 여러분들이 등교 수업 때 한 개조 4명으로 짜서 그 4명이 토의 끝에 선택한 제품이 라면이라고 가정하면 우리가 흔히 먹는 식품으로 라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궁금해서 라면을 조사하기로 하였다고 이유를 단 뒤 그 라면의 생산 제품의 단계를 여러분들이 아래 그림과 같이 첫 번째 보관 탱크, 두 번째 혼합 반죽, 세 번째 제면, 네 번째 중습, 다섯 번째 납형, 여섯 번째 유탕, 일곱 번째 냉각, 여덟 번째 면수부 투입, 아홉 번째 캡치 실링, 열 번째 수축 포장, 11번째 적재를 이런 식으로 제품의 여러분들 선택한 생산 단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교과서 85페이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을 거리로서 카카오 제조 패러다임을 바꾼다. 주문 생산 플랫폼 가동. 카카오가 선주문 후 생산 방식의 상품 유통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제조 패러다임을 바꿔 대량 생산에 따른 자원 낭비를 막고 좋은 아이디어를 지닌 제조업에서의 사업 활성화를 돕는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서비스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2014년 제시한 소셜 임팩트 사업의 첫 번째 모델입니다. 소셜 임팩트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한 분야 또는 사회 전체의 시스템 변화와 재무적 성과를 이끄는 기업을 뜻합니다. 메이커스 위드 카카오는 4,800만 명의 카카오톡 이용자 기반으로 제조회사가 먼저 샘플을 보여주고 이용자 주문을 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기업은 이윤을 낼 수 있는 최소 생산 수량 이상의 주문건에 대해서만 생산에 들어감으로써 평균 약 20% 수준에 이르는 재고 물량을 없앨 수 있고 소비자는 재고 비용을 없앤 가격으로 가치 있는 상품을 구매하게 됩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대량 생산에 따른 자원 낭비 문제를 아는 산업화 시대의 기존 패러다임을 모바일 시대에 맞춰 수요를 즉시 확인하고 조직화하는 선주문 후 생산 시스템으로 전환하라는 발상을 말합니다. 기존 제조업 구조는 판매 가격 결정 수요 예측을 하고 대량 생산하고 정상 판매 이런 식으로 재고가 발생하면 다시 수요 예측하여 판매 가격 상승인데 카카오에서 메이커스 위드 카카오의 방식은 최소 생산 수량을 책정, 판매 가격을 결정하고 최소 생산 주문에 미달하면 생산 취소를 통해 전액 자동 환불을 해주고 최소 생산 수량 주문을 초과하면 제품 생산 재고를 영음으로써 배송됨으로써 기존 제조 구조보다 훨씬 효율적인 판매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교과서 86페이지 진로 탐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에 대해서 산림지우 지도사라고 산림지우 지도사는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숲으로 사람의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는 일을 하며 각박한 사회를 사는 현대인에게 스트레스를 줄이는 각종 심리치유 방법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산림지우 역시 이러한 목적으로 등장한 지우법으로 숲의 고요함과 청량함을 통해 사람들이 지친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산림치유 지도사는 숲에서 만날 수 있는 힐링 전도사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합니다. 도시화, 산업화, 고령화 등으로 환경성 질환, 만성질환, 노인성 질환 등이 증가하고
최근 우울증, 아토피 질환 등이 크게 늘면서 자연요법의 하나인 산림치유에 대한 관심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산림치유 지도사가 되려면 어떤 능력을 갖추어야 하나요? 산림치유 지도사를 활동하려면 산림치유 지도사 국가 자격이 필요합니다. 자격증은 지정된 기관에서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발급되며 1급과 2급이 있습니다. 산림치유지도사에는 학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산림치유지도사가 되려면 무엇보다 숲을 이루고 있는 식물, 동물 등 자연환경에 대한 애정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숲에서 참여자들에게 건강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숲과 식물, 그리고 건강 관련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관찰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다양한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심,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이 중요합니다. 자, 교과서 87페이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Q&A, 미래의 유망한 진업 분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정답으로는 구글이 선정한 최고의 미래학자인 토마스 프레이는 2015년 4월에 방송된 KBS 1채널 시사교양 프로그램 오늘 미래를 만나다를 통해 2030년에 유망할 것으로 예측되는 미래 직업을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2030년까지 20억 개의 직업이 사라질 수 있다고 예언하였습니다. 특히 토마스 프레이는 세상을 뒤흔들 혁신적 변화와 기술로 소프트웨어야 3D 프린터, 무인 자동차, 드론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미래 유망한 직업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공지능 로봇과 관련하여 생길 수 있는 직업에는 로봇 컨설턴트, 로봇 오퍼레이터, 소프트웨어 로봇 매니저, 로봇 성형의사, 로봇 프로그래머, 로봇 수리 기술자, 로봇 SI 전문가 등이 있습니다. 3D 프린터와 관련하여 생길 수 있는 직업에는 3D 프린터 소재 전문가, 3D 프린터 비용 상전 전문가, 3D 프린터 잉크 개발자, 3D 프린팅 패션 디자이너, 3D 음식 프린터, 요리사 등이 있습니다. 드론과 관련하여 생길 수 있는 직업에는 드론 개발 연구원, 드론 조종 인증 전문가, 드론 설계사, 드론 조립원, 드론 분류 전문가, 드론 파일럿, 드론 수비 정비사, 드론 운영 관리사, 드론 활용 기획가, 드론 임대업, 드론 매니지먼트 등이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과 관련하여 생길 수 있는 직업에는 데이터 폐기물 관리자, 데이터 인터페이스 전문가, 데이터 인질 전문가, 개인정보 보호 관리자, 데이터 모델러 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상으로 4월 2주차 1학년 성공적인 직업생활 온라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업을 들으시느라 학생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